한쪽에서는 돈을 내라고 외쳤습니다. 트럼프가 3,500억 달러를 요구하며 한국을 몰아붙이던 그때 정반대의 제안이 날아들었습니다. 350조를 주겠다. 그것도 세계에서 가장 고립된 러시아가 말입니다. 전쟁과 제재로 무너진 러시아가 대체 왜 한국에게만 그 엄청난 돈을 맡기려 한 걸까요? 그런데 말입니다. 이 제안을 들은 미국은 완전히 폭발했습니다. 그런데도 아랑곳하지 않은 푸틴이 내린 한 통의 지시. 한국에 연락하라. 우리가 가진 전부를 한국에게 맡긴다. 금액은 무려 350조 원.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그 전에 잠깐 1초 만에 누를 수 있는 좋아요 버튼을 꾹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아주 큰 힘이 됩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기술자로 산다는 건 자부심의 싸움입니다. 저는 러시아의 북극 프로젝트를 20년 넘게 이끌었죠. 우리가 세계 최고라 믿었습니다. 하지만 2024년 모든 게 무너졌습니다. 조선소는 텅 비었고 프로젝트는 중단됐죠. 그리고 그날 제 책상 위에 한 장의 보고서가 놓였습니다. 거기엔 단 한 단어가 적혀 있었습니다. 한국이었죠. 저는 알렉세이 브루닌입니다. 모스크바 국립공과대학에서 에너지공학 박사를 받았고 러시아 북극항로 개발청에서 27년을 일했죠.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태어나 블라디보스토크까지 왔습니다. 북극의 얼음을 뚫는 기술을 제 손으로 설계했던 사람입니다. 27년이라는 시간은 결코 짧지 않죠. 그 세월 동안 저는 단 한 번도 우리 기술을 의심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러시아는 강했습니다. 세계가 인정하는 극지 기술 강국이었죠. 쉐빙선을 만들고 북극 항로를 개척하고 영하 50도의 추위 속에서도 작동하는 시스템을 설계했습니다. 그게 제 인생이었어요. 하지만 2024년 이후 모든 게 달라졌습니다. 전쟁이 시작됐죠. 제재가 쏟아졌습니다. 처음엔 버틸 수 있다라고 생각했어요. 우린 강하니까요. 하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자재가 끊겼죠. 핵심 부품을 수입할 수 없게 됐습니다. 서방의 기술 제재는 생각보다 훨씬 강력했어요. 블라디보스토크 조선소를 기억합니다. 한때 그곳은 러시아 극동의 자부심이었죠. 거대한 크레인들이 하늘을 찌를 듯 솟아 있었습니다. 용접 불꽃이 사방에서 터졌어요. 수천 명의 노동자들이 밤낮 없이 일했죠. 그런데 이제 어떻습니까? 영하 50도의 바람이 불어도 조선소의 크레인은 멈춘 채였습니다. 3년째 같은 자리죠. 녹슬어가는 철골 아래 저는 서 있었습니다. 27년 동안 북극 항로를 설계했던 엔지니어로서 말입니다. 그런데 이제 제 손으로 그린 도면들이 폐기물 더미 속에 묻혀가고 있었어요. 믿을 수 있겠습니까? 3,500억 달러 규모의 프로젝트가 그렇게 사라져가는 걸 지켜봐야 했습니다. 극동 개발 계획, 북극 항로 확장, 천연가스 운송 시스템, 모두 제가 설계한 것들이죠. 그런데 하나도 진행되지 않고 있었습니다. 2025년 1월 긴급회의가 소집됐습니다. 모스크바에서 날아온 고위 관료들이 회의실을 가득 채웠죠. 표정들이 무거웠습니다. 당연했어요. 가져온 숫자들이 절망적이었으니까요. 조선소 가동률 12%, 북극 항로 개발 프로젝트 중단율 89%, 인력 유출률 57%. 숫자가 현실을 말해줬습니다. 우린 무너지고 있었죠. 회의실 안은 냉기로 가득했습니다. 난방이 부족한 게 아니었어요. 사람들의 침묵이 공기를 얼렸죠. 누구도 먼저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뭘 말하겠습니까? 해결책이 없는데요. 한 관료가 말했습니다. 미국이 한국과 일본의 방위비 분담금을 3,500억 달러나 요구하고 있다는군요. 다른 이가 냉소했죠. 그게 우리랑 무슨 상관입니까? 돈의 문제가 아닙니다. 기술의 문제죠. 맞는 말이었습니다. 우린 돈이 아니라 기술이 막혀 있었어요. 부품이 없었고 시스템이 멈췄고 사람들이 떠났습니다. 설령 자금이 있다 해도 배를 만들 수 없는 상황이었죠. 저는 손을 들었습니다. 북극 항로 프로젝트는 완전히 중단됐습니다. 유전 개발도 마찬가지고요. 가스전 작업은 2년째 동결 상태입니다. 회의실이 더 차갑게 식었죠. 한 고위 간부가 물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자는 겁니까? 우리가 이대로 주저앉으란 말입니까? 저는 대답할 수 없었어요. 해결책을 몰랐으니까요. 그때였습니다. 회의실 문이 열렸죠. 젊은 엔지니어 한 명이 조심스럽게 들어왔습니다. 손에 서류 뭉치를 들고 있었어요.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긴장한 게 분명했죠. 보고 드릴 게 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말해보게. 젊은 엔지니어가 서류를 테이블 위에 펼쳤습니다. 그리고 말했죠. 한국의 쉐빙 LNG선 관련 보고서입니다. 3만 톤급 테스트에 성공했다고 합니다. 순간 회의실이 얼어붙었습니다. 한국이라고요? 저는 서류를 집어들었습니다. 읽기 시작했죠. 첫 줄부터 믿기지 않았습니다. 쉐빙 LNG선 3만 톤급, 영하 50도 운항 가능, 건조 기간 10개월. 10개월이라고요? 우리가 3년 걸릴 일을 10개월에 끝냈다는 겁니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건 과장입니다. 불가능해요. 젊은 엔지니어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데이터를 확인했습니다. 신뢰할 만한 출처고요. 한국이 우리보다 빠르다고? 농담이죠? 제 목소리에 비웃음이 섞여 있었습니다. 인정하고 싶지 않았어요. 한국은 작은 나라 아닙니까? 조선소가 아니라 조립소 수준이라고 생각했죠. 빠르긴 하지만 정밀하지 않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젊은 엔지니어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성공률 100%입니다. 지난 5년간 납품한 모든 선박이 계약 기한을 지켰고요. 회의실이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한 관료가 물었죠. 그럼 우린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한국에 도움을 요청하란 말입니까? 그 말에 여러 사람이 펄쩍 뛰었습니다. 그건 굴욕입니다. 러시아의 자존심이 어디 갔습니까? 우리 기술로 충분합니다. 저도 동의했어요. 그때까지만 해도요. 한국의 도움을 청한다는 건 러시아 기술자로서 받아들일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우린 강국이었으니까요. 세계 최고라 자부했으니까요. 하지만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가동률 12%, 중단율 89%, 그리고 한국의 성공률 100%. 회의는 결론 없이 끝났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둘 회의실을 빠져나갔죠. 저는 그 자리에 남아 있었습니다. 손에 든 보고서를 계속 들여다봤어요. 한국. 그 단어가 눈에 박혔습니다. 사무실로 돌아왔습니다. 창밖으로 블라디보스토크 항구가 보였죠. 얼어붙은 바다, 멈춰선 크레인들, 텅 빈 조선소. 27년을 일하면서 이런 풍경은 처음이었습니다. 책상 위에 도면들이 쌓여 있었어요. 제가 설계한 북극 항로 지도들이죠. 붉은 펜으로 표시된 항로들. 한때 러시아의 미래라 불렸던 것들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미래가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의자에 앉아 한숨을 쉬었죠. 피곤했습니다. 몸이 아니라 마음이요. 27년을 쌓은 자부심이 흔들리고 있었어요. 한국이라니 그 작은 나라가 우리를 구할 수 있다는 겁니까? 믿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숫자는 명확했죠. 성공률 100%, 건조기간 10개월, 영하 50도 운항 가능. 우리가 못하는 걸 한국은 해내고 있었습니다. 밤이 깊어갔습니다. 사무실엔 저 혼자 남았죠. 창밖에 어둠이 점점 짙어졌습니다. 북극의 겨울은 길고 춥습니다. 해가 짧고 밤이 길죠. 저는 다시 보고서를 펼쳤습니다. 한 줄 한 줄 읽어 내려갔어요. 기술 사양, 성능 데이터, 테스트 결과 모두 완벽했습니다. 과장이 아니었죠. 진짜였어요. 그때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뒤처지고 있다는 걸요. 아니 이미 뒤처졌다는 걸요. 손이 떨렸습니다. 27년 경력의 엔지니어가 작은 나라의 기술 앞에서 떨고 있었습니다. 자존심이 무너지는 소리가 들렸어요. 마음 깊은 곳에서요.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얼어붙은 바다 위로 차가운 바람이 불었죠. 멈춰선 크레인들이 달빛 아래 서 있었습니다. 마치 무덤의 비석 같았어요. 그리고 생각했습니다. 이대로 끝나는 건가? 러시아의 북극 프로젝트가 제27년이 이렇게 무너지는 건가? 아니면 한국이라는 그 작은 나라가 정말 우리를 구할 수 있는 건가? 저는 보고서를 덮었습니다. 하지만 머릿속에선 그 단어가 계속 맴돌았죠. 한국, 한국, 한국. 그날 밤 저는 잠들 수 없었습니다. 제 안의 모든 확신이 흔들리고 있었어요. 27년을 지탱해온 자부심이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알았죠. 이제 모든 게 바뀔 거라는 걸요. 제 인생이, 러시아의 미래가, 그리고 북극 항로의 운명이 그 중심에 한국이 있다는 걸요.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한국을 모욕이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곧 알게 됐죠. 진짜 모욕은 제 오만함이었다는 걸요. 그날 밤 이후 저는 한국에 대해 미쳐버렸습니다. 아니, 미쳐버렸다는 표현이 맞을 겁니다. 밤낮으로 자료를 찾아 헤맸죠. 한국 조선소에 대한 모든 정보를 수집했습니다. 보고서를, 논문을, 뉴스 기사를, 심지어 인터넷 게시판까지 뒤졌어요. 믿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확인하고 싶었죠.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제 책상은 한국 관련 서류로 가득 찼어요. 프린트한 자료들이 산더미처럼 쌓였습니다. 동료들이 이상하게 쳐다봤죠. 당연했어요. 러시아 북극항로 개발청 수석 엔지니어가 한국 자료에 파묻혀 있었으니까요. 그리고 발견했습니다. 한국 조선소의 실적 자료를요. 숫자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지난 5년간 대형 LNG선 건조 실적이 67척이었어요. 전 세계 시장 점유율 72%. 납품 지연 사례는 단 한 건도 없었죠. 영하 50대에서도 항해 가능한 쉐빙 LNG선. 건조 기간 평균 10개월. 성공률 100%. 러시아는 어땠습니까? 지난 3년간 완성한 대형 선박이 단 2척이었습니다. 그것도 계약보다 2년씩 늦었죠. 품질 문제로 재작업을 반복했고요. 비교가 됐습니까? 안 됐습니다. 비교 자체가 모욕이었죠. 저는 의자에 기댔습니다. 천장을 올려다봤어요. 형광등이 깜빡거렸습니다. 오래된 건물이었죠. 러시아의 많은 것들처럼요. 그때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모스크바에서 걸려온 전화였어요. 고위 관료의 비서였죠. 브루닌 박사님, 내일 오전 긴급 회의가 있습니다. 참석 부탁드립니다. 무슨 회의입니까? 한국조선소 협력 관련입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결국 그 순간이 온 겁니까? 다음 날 아침 회의실은 긴장감으로 가득했습니다. 고위 관료들이 모여 있었죠. 국방부, 산업부, 에너지부, 무게감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표정들이 굳어 있었어요. 회의가 시작됐습니다. 한 관료가 보고서를 펼쳤죠. K조선소 관련 상세 보고서입니다. K조선소, 한국의 대표적인 조선소 중 하나였습니다. 지난 10년간 이 회사가 건조한 선박은 235척입니다. 납품 지연율은 0.2%고요. 0.2%라고요? 한 건도 늦지 않았다는 겁니까? 회의실이 술렁였습니다. 누군가 물었죠. 그게 사실입니까? 조작된 자료 아닙니까? 관료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여러 경로로 교차 검증했습니다. 사실입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무거운 침묵이었죠. 저는 손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왜 하필 한국입니까? 중국이나 일본은 어떻습니까? 관료가 다른 자료를 펼쳤어요. 중국은 가격이 저렴합니다. 하지만 품질이 문제죠. 특히 극지 환경에서의 내구성이 약합니다. 일본은요? 일본은 완벽합니다. 하지만 너무 느립니다. 평균 건조 기간이 24개월이에요. 그리고 가격이 한국보다 30% 이상 비쌉니다. 누군가 덧붙였습니다. 결론적으로 속도와 품질을 동시에 충족하는 건 한국뿐입니다. 속도와 품질. 우리가 잃어버린 두 가지였죠. 한 고위 간부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건 굴욕 아닙니까? 러시아가 한국의 도움을 받는다니요. 목소리에 분노가 섞여 있었습니다. 저도 그랬어요. 인정하고 싶지 않았죠. 우린 강국 아닙니까? 세계 최고의 기술을 가진 나라 아닙니까? 하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다른 관료가 냉정하게 말했죠. 굴욕이든 아니든 우린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북극항로 프로젝트가 완전히 중단된 상태예요. 이대로 가면 극동 개발은 영원히 불가능합니다. 맞는 말이었습니다. 감정이 아니라 현실을 봐야 했죠. 회의는 계속됐습니다. 한국조선소의 기술력에 대한 분석 자료들이 쏟아졌어요. 용접 기술, 자동화 시스템, 품질 관리, 납기 준수율, 모든 면에서 한국이 앞서 있었습니다. 한 엔지니어가 영상을 틀었습니다. 한국조선소의 작업 현장이었죠. 거대한 선체가 조립되는 과정이 펼쳐졌습니다. 정밀한 용접 라인, 오차 없는 블록 조립, 완벽하게 조율된 크레인 작동, 마치 살아있는 생물 같았습니다. 영상이 끝났습니다. 회의실이 조용했죠. 모두 말을 잃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입이 마르고 손바닥에 땀이 났습니다. 이게 진짜 한국의 기술입니까? 그때 문이 열렸습니다. 고위 간부 한 명이 들어왔죠. 분위기가 확 바뀌었습니다. 모두 자세를 바로 했어요. 그는 푸틴 대통령의 측근이었습니다. 대통령 각하의 지시가 있습니다. 모두가 긴장했죠. 한국조선소와의 협력안을 조속히 준비하십시오. 북극항로 프로젝트 재개가 최우선 과제입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푸틴 대통령이 직접 지시했다는 겁니까? 고위 간부가 저를 바라봤습니다. 브루닌 박사, 당신이 실무 책임자입니다. 저요? 당신이 북극 프로젝트를 가장 잘 아는 사람 아닙니까? 맞는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받아들이기 힘들었죠. 제가 한국으로 가야 한다는 겁니까? 일주일 내로 한국 방문 일정을 잡으십시오. 직접 가서 확인하고 오세요. 알겠습니다. 대답은 했지만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사무실로 돌아왔습니다. 창밖을 바라봤죠. 여전히 얼어붙은 항구가 보였습니다. 멈춰선 크레인들, 텅 빈 조선소, 러시아의 현실이었습니다. 저는 책상 앞에 앉았어요. 한국 관련 자료들이 여전히 쌓여 있었죠. 손을 뻗어 한 장을 집어들었습니다. K조선소의 쉐빙 LNG선 사진이었어요. 거대한 선체, 깔끔한 외관, 완벽한 용접 라인, 아름다웠습니다. 기술자로서 인정할 수밖에 없었죠. 하지만 가슴 한구석이 아팠습니다. 자존심이 무너지는 아픔이었어요. 27년을 러시아 기술의 우수성을 믿으며 살았습니다. 우리가 최고라고 생각했죠. 서방보다 아시아보다 그 어느 나라보다 뛰어나다고 믿었어요. 그런데 지금 어떻습니까? 한국이라는 작은 나라가 우리가 못하는 걸 해내고 있었습니다. 더 빠르게, 더 정밀하게, 더 완벽하게. 밤이 됐습니다. 사무실엔 저 혼자 남았죠. 불을 끄지 않았습니다. 어둠이 두려웠어요. 앞으로 무엇이 기다리고 있을지 몰랐으니까요. 컴퓨터를 켰습니다. 한국 조선소 영상을 다시 재생했어요. 몇 번을 돌려봤는지 모릅니다. 볼수록 충격이었습니다. 그들의 시스템은 완벽했어요. 낭비가 없었고 오차가 없었고 지연이 없었습니다. 모든 게 계획대로 흘러갔죠. 우리는 어땠습니까? 혼돈이었습니다. 자재가 늦게 도착하고 설계가 중간에 바뀌고 인력이 부족했죠. 프로젝트는 늘 지연됐고 예산은 초과됐습니다. 비교가 됐습니까? 안 됐습니다. 저는 영상을 멈췄습니다. 화면 속 한국 조선소가 정지된 채 남았죠. 그리고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틀렸던 걸까요? 27년간 믿어온 게 착각이었던 걸까요? 손이 떨렸습니다. 키보드 위에 올려진 손이 부들부들 떨렸어요. 인정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인정해야 했죠. 한국은 진짜였습니다. 과장이 아니었어요. 허세도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기술은 실제로 완벽했죠. 그리고 우리는 그 기술이 필요했습니다. 절실하게요. 새벽이 됐습니다. 창밖이 밝아오기 시작했죠. 블라디보스토크의 겨울 아침은 늘 차가웠습니다. 저는 창가에 섰습니다. 멀리 바다가 보였어요. 얼음으로 뒤덮인 바다. 저 얼음을 뚫을 수 있는 배. 한국이 만들 수 있는 배에, 우리가 만들지 못하는 바에 가슴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알았죠. 이제 선택의 여지가 없다는 걸요. 한국으로 가야 했습니다. 직접 보고, 직접 확인하고, 직접 판단해야 했죠. 러시아의 미래가 거기에 달려 있었으니까요. 제 27년이 거기서 결판 날 거니까요. 저는 책상으로 돌아왔습니다. 달력을 펼쳤어요. 일주일 뒤에 날짜에 동그라미를 그렸습니다. 한국 방문 예정일이었죠. 그리고 중얼거렸습니다. 한국 네가 진짠지 내 눈으로 확인하겠다. 떨리는 목소리였습니다. 불안과 기대가 섞여 있었죠. 나는 믿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내 머릿속에서 한국이라는 단어가 떠나질 않았습니다. 그리고 알았어요. 모든 것이 변하기 시작했다는 걸요.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인천공항에 내렸습니다. 2월 초순이었죠. 러시아보다는 따뜻했지만 공기는 여전히 차가웠어요. 공항을 나서는 순간 첫인상이 확 들어왔습니다. 정돈돼 있었어요. 모든 게요. 사람들의 동선, 교통체계, 심지어 공기의 흐름까지. 혼란이 없었죠. 무질서가 없었습니다. 러시아와는 달랐어요. 우린 거대하지만 어수선했죠. 한국은 작지만 완벽하게 정리돼 있었습니다. 작은 나라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공항을 벗어나는 순간 그 생각이 바뀌기 시작했어요. 고속도로가 펼쳐졌습니다. 깔끔했죠. 표지판들이 명확했고 차들이 질서정연하게 달렸습니다. 속도는 빨랐지만 위험해 보이지 않았어요. 모든 게 계산된 것처럼 흘러갔죠. 차 안에서 저는 창밖을 계속 바라봤습니다. 높은 건물들이 지나갔어요. 공장들이 보였습니다. 항구가 멀리 보였죠. 모든 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살아 있었어요. 러시아에 멈춰선 크레인들이 떠올랐습니다. 텅 빈 조선소가 생각났죠.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통역사가 말했습니다. 곧 조선소에 도착합니다. 거제도까지는 3시간 정도 걸려요. 거제도요? 네, 한국 최대 조선소들이 모여 있는 곳입니다. 3시간을 달렸습니다. 창밖 풍경이 계속 바뀌었죠. 도시에서 교외로, 교외에서 해안으로 바다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도착했습니다. 거제 조선소. 차에서 내리는 순간 숨이 막혔습니다. 거대했어요. 상상 이상으로요. 크레인들이 하늘을 찌를 듯 솟아 있었습니다.
수십 개의 크레인이 동시에 움직이고 있었죠. 용접 불꽃이 사방에서 터졌습니다. 쇳소리가 울려 퍼졌어요. 수천 명의 노동자들이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블라디보스토크 조선소가 떠올랐습니다. 3년째 멈춰선 그곳이요. 비교가 됐습니까? 안 됐습니다. 여기는 살아 있었어요. 숨 쉬고 있었습니다. 뛰고 있었죠. 한국 측 담당자가 다가왔습니다. 브루닌 박사님, 환영합니다. 저는 김현수 팀장입니다. 젊었어요. 30대 중반쯤 돼 보였죠. 러시아였다면 아직 신입 수준일 나이였습니다.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조선소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규모가 어마어마했어요. 축구장 수십 개를 합쳐놓은 것 같았습니다. 도크가 여러 개 보였죠. 각 도크마다 거대한 선박들이 건조되고 있었어요. 김현수 팀장이 설명했습니다. 지금 동시에 12척을 건조하고 있습니다. 모두 예정대로 진행 중이고요. 12척을 동시에라고요? 믿기지 않았습니다. 러시아는 한 척도 제대로 만들지 못하는데요. 저쪽이 쉐빙 LNG선 건조 도크입니다. 손가락이 가리킨 곳을 봤습니다. 거대한 선체가 보였어요. 숨이 멎었습니다. 사진으로 봤던 것과는 차원이 달랐죠. 실물은 압도적이었습니다. 3만 톤급 쉐빙 LNG선, 높이가 10층 건물만 했어요. 길이는 250m가 넘어 보였습니다. 선체 표면이 매끄러웠죠. 용접 라인이 완벽했습니다. 가까이서 보시겠습니까?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말이 안 나왔어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갔습니다. 선체 옆으로 다가갔죠. 더 가까이서 보니 더욱 놀라웠습니다. 용접선이 일직선이었어요. 한치의 오차도 없었습니다. 표면 처리가 완벽했죠. 페인트가 고르게 칠해져 있었어요. 이건 조선이 아니었습니다. 예술이었어요. 손을 뻗어 선체를 만졌습니다. 차가웠지만 단단했지요. 신뢰감이 느껴졌어요. 어떻게 이렇게 완벽하게 만들 수 있습니까?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김현수 팀장이 웃었습니다. 완벽보다 신뢰를 먼저 만듭니다. 신뢰요? 네. 우린 완벽한 배를 만들려고 하지 않아요. 신뢰받는 배를 만들려고 하죠. 그 말이 가슴에 박혔습니다. 완벽과 신뢰. 비슷해 보이지만 달랐죠. 완벽은 기준이고 신뢰는 관계였습니다. 우린 완벽을 추구했어요. 하지만 달성하지 못했죠. 한국은 신뢰를 쌓았습니다. 그리고 완벽에 도달했어요. 계속 보여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선체 내부로 들어갔습니다. 엔진실을 지나고 제어실을 보고 화물창을 둘러봤죠. 모든 곳이 정밀했습니다. 파이프 하나, 볼트 하나까지 완벽하게 정리돼 있었어요. 이 배는 언제 완성됩니까? 8개월 뒤입니다. 8개월이라고요? 지금 60% 완성됐고요. 일정대로라면 예정일에 맞춰 인도할 수 있습니다. 일정대로. 그 말이 또 가슴에 박혔습니다. 러시아에선 들어본 적 없는 말이었죠. 우린 늘 지연됐으니까요. 조선소를 계속 둘러봤습니다. 자동화 시스템을 봤어요. 로봇 팔들이 정밀하게 용접하고 있었습니다. 오차가 밀리미터 단위였죠. 품질 관리실도 봤습니다. 모든 부품이 검사를 거쳤어요. 불량률이 0.1%에 가까웠습니다. 설계실도 들렀죠? 젊은 엔지니어들이 모니터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3차원 모델링으로 배를 설계하고 있었어요. 실시간으로 수정하고 테스트하고 최적화하고 있었죠. 모든 게 놀라웠습니다. 기술 수준이 높은 게 아니었어요. 시스템이 완벽했습니다. 사람과 기계가 조화롭게 움직이고 있었죠. 우린 힘으로 밀었습니다. 한국은 시스템으로 흘렸어요. 우린 속도를 강조했습니다. 한국은 정확성을 우선했죠. 우린 크기를 자랑했습니다. 한국은 효율을 추구했어요. 모든 게 달랐습니다. 그리고 한국이 옳았습니다. 저녁이 됐습니다. 회의실로 안내받았어요. 한국 측 엔지니어 10여 명이 모여 있었습니다. 프레젠테이션이 시작됐죠. 쉐빙 LNG선의 기술 사양, 성능 데이터, 테스트 결과 모든 게 공개됐습니다. 숨길 게 없다는 듯이요. 데이터를 보면서 저는 계속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완벽했어요. 빈틈이 없었습니다. 영하 55도에서도 작동 가능한 엔진, 3만 톤 화물 적재 능력, 1m 덕의 얼음 쉐빙 능력. 우리가 꿈꿨던 사양이었습니다. 한국이 실현했죠. 김현수 팀장이 말했습니다. 내일 테스트 항해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직접 승선하실 수 있어요. 테스트 항해요? 네. 실제 운항 테스트입니다. 박사님께서 직접 확인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서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기대와 불안이 섞였죠. 만약 실패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만약 한국 기술이 과장이었다면요? 하지만 동시에 알았습니다. 그들은 자신이 있으니까 보여주는 거라는 걸요. 밤이 됐습니다. 숙소로 돌아왔어요. 창밖으로 조선소가 보였습니다. 밤에도 불이 켜져 있었죠. 24시간 가동되는 곳이었어요. 침대에 누웠지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오늘 본 모든 것들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거대한 크레인들, 완벽한 용접선, 정밀한 시스템, 젊은 엔지니어들의 눈빛, 그리고 김현수 팀장의 말, 완벽보다 신뢰를 먼저 만듭니다. 우린 뭘 만들어 왔습니까? 완벽도 신뢰도 아니었어요. 그냥 자부심만 만들었죠. 내용 없는 자부심을요. 가슴이 아팠습니다. 27년이 무너지는 소리가 들렸어요. 하지만 동시에 느꼈습니다. 희망이 보인다는 걸요. 한국이라는 희망이요? 다음 날 아침 테스트 항해 날이었습니다. 새벽 5시에 일어났어요. 잠을 설쳤지만 피곤하지 않았습니다. 긴장감이 피로를 덮었죠. 항구로 갔습니다. 쉐빙 LNG선이 부두에 정박해 있었어요. 아침 햇살을 받아 빛나고 있었습니다. 웅장했습니다. 김현수 팀장이 다가왔습니다. 탑승하시겠습니까? 그럼요. 배에 올랐습니다. 갑판 위에 섰죠. 바람이 불었습니다. 차가웠지만 상쾌했어요. 엔진이 시동 걸렸습니다. 낮은 울림이 발밑에서 느껴졌죠. 강력했지만 부드러웠습니다. 진동이 거의 없었어요. 출항합니다. 배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천천히 하지만 확실하게 부두를 벗어나 바다로 나아갔죠. 속도가 붙었습니다. 파도를 가르며 나아갔어요. 배가 안정적이었습니다. 흔들림이 적었죠. 북쪽으로 갑니다. 테스트 해역까지는 2시간 정도 걸려요. 2시간 동안 저는 갑판에 서 있었습니다. 바람을 맞으며 바다를 보며 배의 움직임을 느꼈죠. 완벽했습니다. 엔진 소리, 배의 균형, 속도 조절, 모든 게 계산된 대로 움직이고 있었어요. 테스트 해역에 도착했습니다. 얼음이 떠 있었어요. 크지는 않았지만 충분히 두꺼워 보였습니다. 쉐빙 테스트를 시작하겠습니다. 배가 얼음을 향해 나아갔습니다. 충돌했죠. 꽝! 둔탁한 소리가 울렸습니다. 배가 얼음을 밀었어요. 얼음이 갈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쩌적! 소리가 들렸죠. 얼음이 쪼개지는 소리였습니다. 배는 멈추지 않았어요. 계속 나아갔습니다. 얼음을 부수며 밀어내며 길을 만들며 저는 숨을 죽이고 지켜봤습니다. 얼음이 양옆으로 갈라졌어요. 배가 만든 수로가 뒤에 남았습니다. 성공이었습니다. 완벽한 성공이었죠. 김현수 팀장이 다가왔습니다. 어떻습니까? 저는 대답할 수 없었어요. 목이 메었습니다. 그날 나는 자부심 대신 존경을 배웠습니다. 얼음을 가르던 쉐빙선의 엔진 소리가 아직도 귀에 남습니다. 그 소리는 러시아의 침묵을 깨는 포성 같았어요. 배가 항구로 돌아왔습니다. 하선할 때 김현수 팀장이 말했습니다. 우린 경쟁하러 온 게 아닙니다. 함께 항로를 여는 게 목적이죠. 그 말에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부끄러웠어요. 우린 경쟁만 생각했습니다. 누가 더 강한가, 누가 더 뛰어난가. 한국은 달랐어요. 협력을 생각했습니다. 함께 가는 길을요. 그날 밤 숙소로 돌아와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모스크바로 보낼 보고서였죠. 첫 문장을 이렇게 썼습니다. 한국의 기술은 진짜입니다. 과장이 아닙니다. 우리가 필요로 하는 모든 것이 여기 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하지만 확신이 있었습니다. 이 작은 나라가 진짜 강국이었다는 확신이요. 한국에서 돌아온 지 사흘이 지났습니다. 모스크바에서 전화가 왔어요. 고위 관료였죠? 부르님 박사, 보고서 잘 받았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있습니다. 무슨 문제입니까? 푸틴 각하께서 우려하십니다. 한국과의 합작이 체면을 구긴다는 여론이 있어서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우린 그 기술이 필요합니다.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치는 복잡하죠. 러시아 기술자들의 반발도 만만치 않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 한숨이 나왔어요. 예상했던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막상 닥치니 답답했죠. 다음 날 화상회의가 소집됐습니다. 모스크바, 상트페테르부르크, 블라디보스토크의 주요 기술자들이 모두 참여했어요. 화면에 수십 명의 얼굴이 떠 있었습니다. 회의가 시작되자마자 공격이 쏟아졌습니다. 부르님 박사, 정말 한국 기술이 우리보다 뛰어나다고 생각하십니까? 모스크바의 선임 엔지니어였죠. 60대 초반,
40년 경력의 베테랑이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믿을 수 없군요. 한국은 모방 기술로 성장한 나라 아닙니까? 과거엔 그랬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다른 기술자가 끼어들었습니다. 우리 기술이 부족해서 못 만드는 게 아닙니다. 자재와 자금이 없어서죠. 목소리에 분노가 섞여 있었어요. 저도 그랬습니다. 화가 났죠. 그럼 물어보겠습니다. 자재와 자금이 있다면 우리가 10개월 만에 3만 통읍 쉐빙선을 만들 수 있습니까? 침묵이 흘렀습니다. 누구도 대답하지 못했죠. 우린 3년도 걸립니다. 그것도 제대로 완성할 수 있을지 모르고요. 그건 시스템 문제입니다. 기술 수준의 문제가 아니에요. 맞습니다. 시스템 문제죠. 하지만 그 시스템도 기술의 일부입니다. 회의실이 술렁이었습니다. 화면 속 얼굴들이 붉어졌어요. 한 기술자가 고함쳤습니다. 우리가 한국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니 그건 모욕입니다. 모욕이든 아니든 우린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럼 러시아의 자존심은 어디 갔습니까? 그 말에 저도 폭발했습니다. 자존심으로 배를 만들 수 있습니까? 자존심으로 북극 항로를 열 수 있습니까? 목소리가 떨렸어요. 분노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슬픔 때문이었죠. 우린 20년 동안 자존심만 지켰습니다. 그 결과가 뭡니까? 멈춰선 조선소와 중단된 프로젝트입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숨을 골랐어요. 저도 인정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한국이 우리보다 낫다는 걸요. 하지만 현실을 봐야 합니다. 데이터를 봐야 하고요. 화면에 자료를 띄웠습니다. 한국과 러시아의 조선 실적 비교표였죠. 지난 5년간 완성 선박수, 한국 327척, 러시아 14척, 평균 건조 기간, 한국 11개월, 러시아 35개월, 납품 지연율, 한국 0.2%, 러시아 73%. 숫자가 말해줬습니다. 현실을요? 누군가 중얼거렸습니다. 이럴 수가. 회의는 무거운 분위기로 끝났습니다. 결론은 나지 않았어요. 하지만 분위기는 바뀌었죠. 적어도 일부는 현실을 인정하기 시작했습니다. 일주일 후 또 다른 회의가 열렸습니다. 이번엔 실험 제안이 나왔어요. 한국식 설계와 러시아식 설계를 직접 비교해 봅시다. 모스크바 공과대학 교수의 제안이었습니다. 같은 조건에서 두 방식을 테스트하는 겁니다. 그래야 확실히 알 수 있죠. 저는 동의했습니다. 좋습니다. 공정한 비교가 필요합니다. 한국 측에 연락했어요. 김현수 팀장이었죠? 실험 비교요? 흥미롭네요. 동의합니다. 조건은 동일하게 하겠습니다. 물론이죠. 우린 숨길 게 없으니까요. 그 자신감이 부러웠습니다. 실험이 시작됐습니다. 가상의 쉐빙선 설계 프로젝트였어요. 동일한 사양, 동일한 조건, 동일한 예산. 러시아 팀은 전통 방식을 사용했습니다. 한국 팀은 그들의 시스템을 적용했죠. 기간은 한 달이었습니다. 매주 진행 상황을 보고받았어요. 첫 주가 지났습니다. 러시아 팀은 기본 설계를 완성했습니다. 한국 팀은 벌써 상세 설계 단계로 들어갔죠. 이 주차에 러시아 팀이 상세 설계를 시작했습니다. 한국 팀은 시뮬레이션 테스트를 진행했어요. 3주차에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러시아 설계에서 구조적 결함이 발견됐죠. 재설계가 필요했습니다. 한국 설계는 이미 최종 검토 단계였어요. 4주차가 됐습니다. 러시아 팀은 겨우 70% 완성했습니다. 한국 팀은 100% 완성하고 추가 최적화까지 마쳤죠. 결과 발표일이었습니다. 회의실이 가득 찼어요. 모두가 긴장한 표정이었습니다. 먼저 러시아 설계안이 발표됐습니다. 기본 사양은 만족합니다. 하지만 일부 구조에서 보완이 필요하고요. 완성도는 75% 수준입니다. 발표자의 목소리가 작았어요. 다음은 한국 설계안이었습니다. 김현수 팀장이 발표했죠. 모든 사양을 만족합니다. 추가로 연료 효율을 15% 개선했고요. 구조 안정성도 강화했습니다. 완성도는 98%입니다. 회의실이 숨죽였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예상 건조 기간을 2개월 단축할 수 있는 공법을 제안합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누군가 물었죠. 어떻게 그게 가능합니까? 모듈화 방식입니다. 부품을 미리 제작해서 조립하는 거죠. 시간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우리도 모듈화를 사용합니다. 네, 하지만 정밀도가 다릅니다. 우리는 오차를 밀리미터 단위로 관리하죠. 데이터가 화면에 떴습니다. 한국 방식의 효율성, 정확성, 경제성 모든 면에서 앞섰어요. 비교가 됐습니까? 안 됐습니다. 회의실이 무거워졌습니다. 누구도 말을 하지 못했죠.
저는 숨을 깊이 들이쉬었습니다. 이제 인정해야 합니다. 한국 방식이 더 우수하다는 걸요. 한 원로 기술자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믿기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들에게 뒤처졌다니. 믿고 싶지 않아도 사실입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27년을 기술자로 살았습니다. 러시아 기술을 자랑스럽게 생각했죠. 하지만 지금 저는 배워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배우다니 그게 무슨 말입니까? 한국에서 배우는 겁니다. 그들의 시스템을, 그들의 정신을요. 회의실이 술렁였습니다. 그건 굴복입니다. 아닙니다. 이건 성장입니다. 제 목소리가 떨렸어요. 감정이 북받쳤죠. 우린 너무 오래 자만했습니다. 우리가 최고라고 믿었죠. 하지만 세상은 변했습니다. 우리만 그 자리에 멈춰 있었어요. 한 젊은 엔지니어가 손을 들었습니다. 저도 동의합니다. 우린 배워야 합니다. 다른 젊은이도 고개를 끄덕였죠. 한국 시스템을 도입합시다. 우리 방식과 결합하면 더 나아질 수 있습니다. 변화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천천히지만 확실하게요. 회의가 끝나고 사무실로 돌아왔습니다. 창밖을 바라봤죠. 여전히 얼어붙은 항구가 보였습니다. 하지만 이제 달라 보였어요. 희망이 보였습니다. 책상에 앉아 한국 설계안을 다시 펼쳤습니다. 한 줄 한 줄 읽어 내려갔죠. 완벽했습니다. 아니, 완벽을 넘어섰어요. 효율적이고 경제적이고 실용적이었습니다. 우린 이론에 집착했습니다. 한국은 실용에 집중했죠. 우린 크기를 자랑했습니다. 한국은 효율을 추구했어요. 우린 힘으로 밀었습니다. 한국은 지혜로 풀었죠. 모든 게 달랐습니다. 그리고 한국이 옳았습니다. 저녁이 됐습니다. 전화벨이 울렸어요. 김현수 팀장이었습니다. 박사님 실험 결과 봤습니다. 네, 기분이 안 좋으시겠어요? 아닙니다. 오히려 다행입니다. 다행이라니요? 이제 확실해졌으니까요. 우리가 나아갈 방향이요. 김현수 팀장이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말했죠. 우린 경쟁자가 아닙니다. 동료가 되고 싶습니다. 그 말에 목이 메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도 그러고 싶습니다. 전화를 끊고 창밖을 바라봤어요. 별이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북극의 밤하늘은 맑았죠.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인정한다. 한국은 진짜다. 다음 날 아침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모스크바 본부로 보낼 최종 보고서였죠. 첫 문장을 이렇게 썼습니다. 한국과의 협력을 적극 추진해야 합니다. 이는 굴복이 아니라 생존입니다. 손이 떨리지 않았어요. 확신이 있었습니다. 27년간 쌓아온 자존심을 내려놓는 순간이었죠. 하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자존심보다 중요한 게 있었으니까요. 미래였습니다. 러시아의 미래, 북극 항로의 미래, 그리고 제 남은 인생의 미래. 그 미래는 한국과 함께 있었습니다. 보고서를 전송했습니다. 이제 모든 게 바뀔 겁니다. 우리의 오만함이 무너지고 새로운 시작이 열릴 거예요. 그 중심에 한국이 있을 겁니다. 작지만 강한, 조용하지만 완벽한 그 나라가요.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얼음이 녹기 시작할 겁니다. 한국의 기술로요. 그리고 우리의 미래도 함께 녹아 흐를 겁니다. 새로운 길로요. 기술은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는 걸 배웠습니다. 숫자는 현실을 말해준다는 걸 알았죠. 그리고 진짜 기술자는 배우기를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나는 기계보다 더 완고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바뀔 겁니다. 한국이 보여준 길을 따라갈 겁니다. 그게 러시아를 살리는 길이니까요. 보고서를 보낸 지 사흘 후 모스크바에서 답이 왔습니다. 승인됐습니다. 한국과의 합작 프로젝트를 즉시 착수하십시오.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기대와 불안이 뒤섞였죠. 이제 진짜 시작입니다. 일주일 후 한러 공동 연구팀이 구성됐습니다. 러시아 측에서 15명, 한국 측에서 12명, 총 27명의 엔지니어가 모였죠. 첫 회의가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열렸습니다. 회의실에 들어서는 순간 공기가 무거웠어요. 러시아 기술자들의 표정이 굳어 있었습니다. 아직도 불편해하는 게 보였죠. 한국 팀이 들어왔습니다. 김현수 팀장이 앞장섰어요. 뒤따르는 엔지니어들의 얼굴이 밝았습니다. 긴장하지 않았죠? 안녕하십니까? 함께 일하게 돼서 영광입니다. 김현수 팀장이 인사했습니다. 러시아어로요? 서툴렀지만 진심이 느껴졌습니다. 러시아 측 수석 엔지니어가 대답했죠. 환영합니다. 목소리가 딱딱했어요. 저는 중간에서 지켜봤습니다. 걱정이 됐죠. 이렇게 냉랭한 분위기에서 협업이 가능할까요? 회의가 시작됐습니다. 프로젝트 목표가 발표됐어요.
북극 시범 항로용 쇠빙 LNG선 설계. 목표 건조 기간 10개월. 10개월이라는 말에 러시아 기술자들이 웅성거렸습니다. 불가능합니다. 최소 20개월은 걸려요. 한 러시아 엔지니어가 반박했죠. 김현수 팀장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가능합니다. 저희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어떻게요? 단계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화면에 공정 계획이 떴습니다. 모듈화 설계, 동시 작업 시스템, 자동화 용접, 실시간 품질 관리. 각 단계가 정밀하게 계획돼 있었어요. 러시아 기술자들이 자료를 들여다봤습니다. 표정이 조금씩 바뀌었죠. 이 방식이라면 가능할지도 모릅니다. 젊은 러시아 엔지니어가 중얼거렸어요. 분위기가 조금씩 녹기 시작했습니다. 회의는 5시간 동안 계속됐습니다. 설계 방향, 자재 조달, 인력 배치, 일정 관리, 모든 걸 논의했죠. 한국팀은 하나하나 설명했습니다. 질문에 성실하게 답했어요. 숨기는 게 없었습니다. 러시아 기술자들도 점차 입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의견을 내고 제안하고 토론했죠. 저는 그 모습을 보며 안도했습니다. 조금씩이지만 변하고 있었어요. 다음 날부터 본격적인 작업이 시작됐습니다. 한국팀이 기본 설계안을 제시했어요. 러시아 팀이 검토하고 의견을 냈죠. 처음엔 충돌이 있었습니다. 이 구조는 북극 환경에 맞지 않습니다. 러시아 측 구조 전문가가 지적했어요. 왜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경험상 그렇습니다. 극저온에서 이 재질은 취약해요. 한국 측 엔지니어가 데이터를 보여주었습니다. 테스트 결과입니다. 영하 60도까지 안정성이 확인됐습니다. 러시아 전문가가 자료를 살펴봤죠. 그리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놀랍군요. 이런 데이터는 처음 봅니다. 함께 추가 테스트를 해보시겠습니까? 그럽시다. 대화가 이어졌습니다. 논쟁이 협력으로 바뀌었어요. 이 주차가 됐습니다. 첫 번째 성과가 나왔어요. 한국팀이 제안한 냉각 시스템 개선안이 테스트를 통과했습니다. 기존보다 연료 소비가 15% 절감됐죠. 회의실에 환호가 터졌습니다. 이게 정말 가능했군요. 러시아 엔지니어들이 놀라워했어요. 우리가 10년 동안 못 풀었던 문제를 이렇게 간단하게. 김현수 팀장이 미소 지었습니다. 간단한 게 아닙니다. 다만 다르게 접근했을 뿐이죠. 어떻게 다릅니까? 우린 문제를 쪼갰습니다. 큰 문제를 작은 문제들로 나눠서 하나씩 해결했어요. 러시아 기술자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 감탄했죠. 이렇게 간단한 방법을 우린 왜 생각하지 못했을까요? 3주차에 더 큰 변화가 왔습니다. 한국과 러시아 엔지니어들이 자연스럽게 섞이기 시작했어요. 작업실에서 함께 도면을 그렸습니다. 식당에서 함께 식사했죠. 쉬는 시간에 농담도 나눴습니다. 언어가 달랐지만 문제없었어요. 손짓과 발짓으로 소통했습니다. 도면과 숫자로 대화했죠. 한 러시아 젊은이가 한국어를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 맞습니까? 한국 엔지니어가 웃으며 고쳐줬어요. 감사합니다. 발음이 좋으시네요. 더 가르쳐 주십시오. 그 모습이 따뜻했습니다. 저는 창가에 서서 작업실을 바라봤어요. 한국 엔지니어와 러시아 엔지니어가 나란히 앉아 있었습니다. 모니터를 함께 들여다보며 토론하고 있었죠. 국적이 다르고 언어가 다르고 문화가 달랐습니다. 하지만 목표는 같았어요. 완벽한 배를 만드는 것, 북극의 얼음을 뚫는 것, 미래를 여는 것. 이건 기술이 아니었습니다. 신뢰의 언어였죠. 4주차가 됐습니다. 설계가 70% 완성됐어요. 놀라운 속도였습니다. 회의에서 중간 점검이 있었죠. 예상보다 빠릅니다. 이대로라면 목표 기간 내에 설계를 끝낼 수 있습니다. 러시아 측 프로젝트 매니저가 보고했어요. 목소리에 흥분이 섞여 있었습니다. 품질은 어떻습니까? 제가 물었죠. 완벽합니다. 오차율이 0.5% 이하예요. 0.5%라고요? 믿기지 않았습니다. 러시아 프로젝트에선 5%도 어려웠는데요. 한국 시스템 덕분입니다. 실시간 검증 프로그램이 오류를 즉시 잡아내죠. 김현수 팀장이 덧붙였습니다. 그리고 러시아 팀의 경험이 큰 도움이 됐습니다. 극지 환경에 대한 노하우가 뛰어나시더군요. 러시아 기술자들의 얼굴이 밝아졌습니다. 인정받는다는 게 이렇게 좋은 거였죠. 5주차, 드디어 설계가 완성됐습니다. 최종 검토 회의가 열렸어요. 모든 팀원이 모였습니다. 긴장된 표정들이었죠. 화면에 완성된 설계안이 떴습니다. 4만 톤급 쇠빙 LNG선, 전장 260m, 폭 48m,
영하 55도 운항 가능, 1.5m 두께 얼음 쇠빙 가능, 스펙이 완벽했어요. 한 장 한 장 넘기며 검토했습니다. 구조 설계, 엔진 사양, 제어 시스템, 안전장치, 모든 게 완벽했습니다. 이해 있으십니까? 제가 물었죠. 침묵이 흘렀습니다. 아무도 손을 들지 않았어요. 그럼 최종 승인하겠습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한국팀과 러시아팀이 서로 악수했어요. 포옹했습니다. 눈물을 흘리는 사람도 있었죠. 저도 눈가가 뜨거워졌습니다. 해냈습니다. 우리가 해낸 겁니다. 6주차 건조가 시작됐습니다. 한국 조선소에서 작업이 진행됐어요. 러시아팀 절반이 한국으로 갔습니다. 저도 함께였죠. 조선소에 도착했을 때 이미 준비가 끝나 있었습니다. 자재가 정리돼 있었어요. 장비가 대기 중이었습니다. 인력이 배치돼 있었죠. 한국의 시스템이었습니다. 낭비가 없었어요. 첫 블록이 제작됐습니다. 용접 로봇이 움직였죠. 불꽃이 튀었습니다. 정밀했어요. 러시아 기술자들이 넋을 잃고 지켜봤습니다. 저게 가능한 겁니까? 믿기지 않습니다. 우리도 저렇게 할 수 있을까요? 할 수 있을 겁니다. 배우면요. 8주차 선체 조립이 시작됐습니다. 거대한 크레인이 블록을 들어 올렸어요. 천천히 정확하게 제자리에 내려놓았죠. 딱 맞았습니다. 오차가 없었어요. 밀리미터 단위로 맞네요. 러시아 엔지니어가 감탄했습니다. 측정 오차가 0.2mm입니다. 한국 기술자가 설명했죠. 0.2mm라고요? 그게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입니까? 하지만 눈앞에서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10주차 엔진이 장착됐습니다. 거대한 엔진이 선체 안으로 들어갔어요. 완벽하게 결합됐습니다. 시운전이 시작됐죠. 엔진이 돌아갔습니다. 낮은 울림이 퍼졌어요. 진동이 거의 없었습니다. 성공입니다. 환호가 터졌습니다. 12주차 마침내 완성됐습니다. 진수식 날이었어요. 한국과 러시아 양국 국기가 나란히 걸렸습니다. 바람에 펄럭였죠. 배에 이름이 붙여졌습니다. 한비초, 한국의 빛이라는 뜻이었죠. 북극을 밝히는 유일한 불빛이라는 의미였습니다. 완벽한 이름이었어요. 배가 물에 닿았습니다. 천천히 미끄러져 들어갔죠. 물보라가 일었습니다. 아름다웠습니다. 저는 그 순간을 절대 잊지 못할 겁니다. 한비초가 바다에 떠오르던 그 순간을요. 꿈이 현실이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13주차 시험 항해가 진행됐습니다. 북극 시범 항로로 향했어요. 영하 45도의 혹한이었습니다. 한비초는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얼음을 향해 나아갔죠. 충돌했습니다. 얼음이 갈라졌어요. 배가 계속 전진했습니다. 성공이었습니다. 완벽한 성공이었죠. 갑판에서 저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눈물이 흘렀어요. 참을 수 없었습니다. 27년을 기다렸습니다. 이 순간을요. 러시아 언론이 보도했습니다. 한국 기술이 러시아 얼음을 녹였다. 한러 합작 북극의 기적을 만들다. 10개월 만에 완성된 불가능의 실현. 헤드라인이 쏟아졌어요. 세계가 주목했습니다. 한국의 기술을요. 저는 기사를 읽으며 미소 지었습니다. 눈갰 여전히 눈물이 고여 있었죠. 그날 저녁 한국 팀과 러시아 팀이 함께 모였습니다. 작은 축하 파티였어요. 김현수 팀장이 잔을 들었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러시아 팀원들도 잔을 들었죠. 우리가 감사합니다. 잔이 부딪혔습니다. 맑은 소리가 울렸어요. 저는 그 순간을 가슴에 새겼습니다. 이건 단순한 성공이 아니었어요.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러시아와 한국이 함께 만든 미래였죠. 그들이 만든 건 배가 아니었습니다. 신뢰였어요. 함께 웃는 법을 나는 이 작은 나라에서 배웠습니다. 그날의 엔진 소리는 러시아의 침묵을 깨는 포성 같았습니다. 이제 세상도 한국을 보게 될 겁니다. 작지만 강한, 조용하지만 완벽한 그 나라를요. 한비초의 성공 이후 모든 게 순조로웠습니다. 러시아 정부가 추가 프로젝트를 승인했어요. 한국과의 협력을 확대하기로 했죠. 언론도 호의적이었습니다. 저는 행복했어요. 27년 만에 처음 느끼는 성취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행복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3주 후였습니다. 한비초가 북극 본격 항로 테스트에 나섰어요. 최종 검증 단계였죠. 성공하면 양산에 들어가는 겁니다. 저도 승선했습니다. 러시아 팀 5명, 한국 팀 4명과 함께였어요. 출항은 순조로웠습니다. 날씨가 좋았어요. 바람이 잔잔했죠. 한비초는 안정적으로 나아갔습니다. 이틀째 되던 날, 북위 75도에 도착했습니다.
본격적인 얼음 지역이었어요. 두꺼운 빙판이 펼쳐져 있었죠. 쇠빙 시작합니다. 선장이 명령했습니다. 한비초가 속도를 높였어요. 얼음을 향해 돌진했습니다. 충돌했죠. 꽝! 얼음이 갈라졌습니다. 배는 계속 전진했어요. 완벽했습니다. 순조롭습니다. 김현수 팀장이 만족스럽게 말했죠. 저도 안심했습니다. 이대로면 문제 없을 거예요. 하지만 그때였습니다. 기상경보가 울렸어요. 저기압이 접근 중입니다. 폭풍이 예상됩니다. 얼마나 강합니까? 풍속 초속 30m 이상입니다. 선장의 표정이 굳었어요. 회항해야 합니까? 아직은 괜찮습니다. 지켜보죠. 1시간이 지났습니다. 바람이 거세졌어요. 파도가 높아졌습니다. 하늘이 어두워졌죠. 기온이 급격히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영하 50도입니다. 계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영하 55도, 영하 60도. 믿을 수 없었습니다. 예보보다 훨씬 심각했어요. 폭풍이 몰아쳤습니다. 배가 흔들렸어요. 파도가 갑판을 덮쳤습니다. 얼음 조각들이 사방에서 날아왔죠. 속도를 줄이십시오. 선장이 외쳤습니다. 엔진이 출력을 낮췄어요. 하지만 폭풍은 더 거세졌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경고음이 울렸어요. 엔진 이상입니다. 무슨 일입니까? 냉각 시스템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제어실로 달려갔습니다. 화면에 붉은 경고등이 떠 있었어요. 엔진 온도가 비정상적으로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된 겁니까? 김현수 팀장이 모니터를 확인했습니다. 극저온 때문입니다. 냉각수 라인이 얼어붙고 있어요. 그럼 엔진이 과열됩니까? 네. 이대로면 멈춥니다.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얼마나 버틸 수 있습니까? 10분, 아니 5분 정도입니다. 5분이라고요? 비상 조치를 취하십시오. 엔지니어들이 움직였습니다. 한국 팀과 러시아 팀이 협력했죠. 하지만 상황은 악화됐습니다. 3분이 지났어요. 엔진 온도 임계점 도달. 2분 남았습니다. 냉각수 순환 중단. 1분. 엔진 정지 불가피합니다. 그리고 윙. 엔진이 멈췄습니다. 침묵이 흘렀어요. 무거운 침묵이었습니다. 배가 표류하기 시작했습니다. 폭풍 속에서요. 이건 어떻게 하자는 겁니까? 러시아 엔지니어가 중얼거렸습니다. 제어실이 긴장으로 가득 찼어요. 누구도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김현수 팀장이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비상 발전기를 가동하십시오. 먼저 기본 시스템을 살려야 합니다. 알겠습니다. 비상 발전기가 돌아갔어요. 최소한의 전력이 공급됐습니다. 엔진 상태를 점검하겠습니다. 한국 팀이 움직였습니다. 러시아 팀도 따라갔죠. 저도 함께였어요. 엔진실로 내려갔습니다. 온도가 이상했어요. 한쪽은 뜨겁고 한쪽은 얼어붙어 있었습니다. 냉각수 라인을 확인하십시오. 파이프를 점검했습니다. 얼어붙어 있었어요. 꽁꽁 얼었습니다. 이걸 어떻게 녹입니까? 시간이 필요합니다. 최소 48시간은 걸려요. 48시간이라고요? 그 사이에 배는 어떻게 됩니까? 표류합니다. 폭풍 속에서요. 위험했습니다. 매우요. 제어실로 돌아왔습니다. 선장이 긴급 통신을 하고 있었어요. 본부의 상황을 보고했습니다. 구조대를 요청했고요. 얼마나 걸립니까? 이틀입니다. 날씨 때문에 지연될 수도 있고요. 이틀이라니?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생기면 어떻게 됩니까? 밤이 됐습니다. 폭풍은 계속됐어요. 배는 표류했습니다. 저는 창가에 섰습니다. 어둠 속에서 얼음이 부딪히는 소리가 들렸죠. 두려웠습니다. 27년 기술자로 살면서 이렇게 무력감을 느낀 적이 없었어요. 김현수 팀장이 다가왔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해결할 수 있습니다. 정말 그렇습니까? 네, 우리가 만든 배입니다. 우리가 고칠 수 있어요. 그 자신감이 부러웠습니다. 다음 날 아침 뉴스가 터졌습니다. 러시아 언론이 보도하기 시작했어요. 한러 합작선, 북극 한가운데서 조난, K기술의 한계 드러나나? 과대평가된 한국 신화, 북극 얼음에 무릎 꿇다. 헤드라인이 자극적이었습니다. 선내 통신으로 기사들이 전달됐어요. 러시아 팀원들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역시 안 되는 거였어. 우리 기술로 했어야 했어. 한국을 믿은 게 실수였어. 불평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한 러시아 엔지니어가 저를 찾아왔어요. 박사님, 이건 명백히 한국 측 시스템 결함입니다. 아직 원인이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분명합니다. 냉각 시스템이 극저온을 버티지 못했어요. 조사가 필요합니다. 조사가 무슨 필요입니까? 결과가 말해주지 않습니까?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저는 답답했습니다. 성급한 판단이었죠. 한국팀은 조용했습니다. 밤낮 없이 원인을 분석했어요. 데이터를 뒤졌습니다. 시스템을 점검했죠. 말하지 않았습니다. 변명하지도 않았어요. 그저 이랬습니다. 이틀째 되던 날 한국팀이 원인을 찾아냈습니다. 시스템 오차 0.3초입니다. 김현수 팀장이 보고했어요. 0.3초요? 네. 냉각수 순환 타이밍이 0.3초 늦었습니다. 그 사이에 라인이 얼어붙었어요. 그게 가능합니까? 극한 상황에선 가능합니다. 0.1초도 치명적이죠. 0.3초의 오차. 인간이 감지할 수 없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럼 시스템 결함입니까? 김현수 팀장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제 지시가 잘못됐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제가 타이밍 설정을 했습니다. 0.3초를 놓쳤어요. 인간의 실수였다는 겁니까? 확실합니까? 네, 제 책임입니다. 김현수 팀장의 얼굴이 굳어 있었습니다. 저는 복잡한 심정이었어요. 시스템 결함이 아니라 인간의 실수. 그것도 한국 팀장의 실수. 러시아 측이 알면 어떻게 됩니까? 회의가 소집됐습니다. 원인 보고 시간이었어요. 모두가 긴장한 표정이었습니다. 김현수 팀장이 일어났습니다. 원인을 보고하겠습니다. 화면에 분석 자료가 떴어요. 타이밍 오차 0.3초가 원인입니다. 제 설정 실수였습니다. 순간 회의실이 술렁였습니다. 러시아 엔지니어들이 웅성거렸어요. 역시 한국 시스템 문제였어. 우리 말이 맞았어. 저는 일어서려 했습니다. 막아야 했어요. 하지만 다른 목소리가 먼저 들렸습니다. 제 목소리였습니다. 제가 말하고 있었죠. 잠깐만요. 모두가 저를 봤습니다. 원인은 타이밍 오차가 맞습니다. 하지만 그건 김 팀장의 잘못이 아닙니다. 무슨 말씀이십니까? 제 지시가 잘못됐습니다. 제가 타이밍을 더 여유 있게 설정하라고 했어야 했어요. 김현수 팀장이 저를 봤습니다. 놀란 표정이었죠. 박사님, 아닙니다. 이건 제 책임입니다. 저는 침착하게 말했어요. 프로젝트 총책임자는 저입니다. 최종 확인도 제가 했고요. 제가 그 오차를 발견했어야 했습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따라서 이 사고는 제 책임입니다. 한국팀의 잘못이 아닙니다. 러시아 엔지니어들이 입을 다물었어요. 김현수 팀장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목소리가 떨렸어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사실을 말했을 뿐입니다. 회의가 끝났습니다. 한국팀이 복구 작업에 돌입했어요. 러시아 팀도 함께였습니다. 이번엔 분위기가 달랐어요. 비난이 사라졌습니다. 협력이 시작됐죠. 밤낮을 가리지 않고 일했습니다. 파이프를 해동하고 시스템을 재설정하고 엔진을 점검했어요. 48시간이 흘렀습니다. 복구 완료입니다. 김현수 팀장이 보고했어요. 목소리에 피로가 묻어났습니다. 엔진 시동 걸겠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모두가 긴장했습니다. 스위치를 눌렀습니다. 윙! 엔진이 돌아가기 시작했어요. 낮은 울림이 퍼졌습니다. 안정적이었어요. 성공입니다. 환호가 터졌습니다. 한국팀과 러시아팀이 서로 껴안았어요. 울었습니다. 저도 눈물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폭풍이 잦아들었어요. 한비초가 다시 항해를 시작했습니다. 얼음을 가르며 나아갔죠. 저는 갑판에 섰습니다. 바람을 맞으며 생각했어요. 우린 위기를 극복했습니다. 함께요. 한국도 러시아도 아니었습니다. 우리였어요. 폭풍은 우리의 기술보다 신뢰를 시험했습니다. 그리고 우린 통과했죠. 김현수 팀장이 다가왔습니다. 박사님, 왜 그러셨습니까? 제 실수였는데요. 우리의 실수였습니다. 함께 만든 배니까요. 하지만 이젠 협력이 아닙니다. 저는 그를 똑바로 봤습니다. 동맹입니다. 김현수 팀장의 눈가가 붉어졌어요. 감사합니다. 저도 눈물이 났습니다. 그날 우린 진짜 하나가 됐습니다. 한비초가 항구로 돌아왔습니다. 언론이 몰려들었어요. 사고 원인이 뭡니까? 한국 기술에 문제가 있었습니까? 질문이 쏟아졌습니다. 저는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사고는 극한 환경에서 발생한 예측 불가능한 상황이었습니다. 시스템 결함이 아닙니다. 그럼 누구 책임입니까? 제 책임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극복했다는 겁니다. 어떻게 극복했습니까? 함께였기 때문입니다. 제 목소리가 떨렸어요. 한국과 러시아가 함께였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그들의 손은 떨리지 않았습니다. 대신 뜨거웠어요. 언론이 조용해졌습니다. 이제 나도 한국과 함께 가겠습니다. 그날 밤 숙소로 돌아와 창밖을 봤습니다.
별이 떠 있었어요. 밝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한빛, 한국의 빛, 우리의 빛. 얼음이 다시 갈라질 때 내 눈에서도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건 두려움의 눈물이 아니었어요. 감동의 눈물이었습니다. 한비초가 무사히 돌아온 뒤 이상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러시아 내부에서 논쟁이 시작됐어요. 보수파와 개혁파로 나뉘었죠. 사고가 났지 않습니까? 한국 기술의 한계입니다. 극복했습니다. 함께 말이죠. 우린 더 신중해야 합니다. 신중하다가 기회를 놓칩니다. 회의마다 같은 논쟁이 반복됐어요. 저는 답답했습니다. 우린 이미 증명했는데요?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갑자기 긴급 호출이 왔어요. 모스크바 본부였습니다. 즉시 오십시오. 대통령 각하께서 직접 만나시겠답니다. 푸틴 대통령이라고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좋은 징조일까요? 나쁜 징조일까요? 모스크바행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창밖으로 구름이 지나갔어요.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사흘 후 크렘린궁에 도착했습니다. 웅장했어요? 압도적이었습니다. 러시아 권력의 심장부였죠. 안내를 받아 회의실로 향했습니다. 문이 열렸어요. 푸틴 대통령이 앉아 계셨습니다. 주변에 고위 관료들이 둘러싸고 있었죠. 브루닌 박사, 환영하오. 각하, 영광입니다. 자리에 앉았습니다. 긴장됐어요? 푸틴 대통령이 말했습니다. 한비초 사고 보고서를 읽었소. 네, 각하. 솔직히 말하시오. 한국 기술 믿을만 합니까? 모두가 저를 쳐다봤습니다. 저는 심호흡했어요. 그리고 대답했습니다. 믿을만 합니다. 아니, 믿어야 합니다. 확신하오? 네, 각하. 저는 27년 경력의 엔지니어입니다.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푸틴 대통령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여수. 그럼 이걸 보시오. 서류가 건네줬어요. 펼쳐보니 숨이 막혔습니다. 350조 원 규모 극동 개발 프로젝트 마스터 플랜. 제목이 그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북극 항로 확장, 천연가스 운송 시스템, 항만 인프라 건설 모두 포함돼 있어.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규모가 어마어마했어요. 그리고 여기 푸틴 대통령이 특정 페이지를 가리켰습니다. 핵심 파트너 대한민국 한 줄로 적혀 있었습니다. 한국을 공식 초청할 것이요. 이 프로젝트의 핵심으로 말이오. 믿을 수 없었습니다. 각하, 그럼 당신이 실무 총책임자요. 한국과 협상하시오. 알겠습니다. 제 목소리가 떨렸어요. 감격 때문이었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복도에서 한참을 서 있었어요. 믿기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해냈습니다. 진짜로요. 일주일 후 다시 한국으로 향했습니다. 이번엔 공식 사절단이었어요. 러시아 정부 대표로요? 인천공항에 내렸을 때 한국 측 환영단이 나와 있었습니다. 김현수 팀장도 보였어요. 박사님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악수를 나눴죠. 따뜻했습니다. 서울로 이동했습니다. 한국산업부 건물에서 회담이 열렸어요. 한국 측 대표가 말했습니다. 러시아의 제안을 환영합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필요합니까? 일주일이면 충분합니다. 일주일이라고요? 러시아였다면 6개월은 걸렸을 겁니다. 역시 한국이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회담이 재개됐어요. 한국 측이 답변을 내놓았습니다. 수락하겠습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단 조건이 있습니다. 말씀하십시오. 기술 이전이 아닌 공동 개발입니다. 양측 모두 배워야 합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동의합니다. 우리도 배우고 싶습니다. 한국 대표가 미소 지었습니다. 그럼 계약합시다. 서명식이 열렸습니다. 양국 국기가 나란히 걸렸어요.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계약서에 사인했습니다. 제 손이 떨렸어요. 27년을 기다렸습니다. 이 순간을요. 서명이 끝나자 기자회견이 이어졌습니다. 질문이 쏟아졌어요. 브루닌 박사님, 소감이 어떠십니까? 저는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심호흡했어요. 그리고 말했습니다. 저는 27년 동안 러시아 기술을 자랑스럽게 여겼습니다. 회장이 조용해졌습니다. 하지만 이제 압니다. 진짜 자랑스러움은 배움을 두려워하지 않는 데 있다는 걸요. 목소리가 떨렸어요. 이 프로젝트는 한국이 아니면 불가능했습니다. 한국 기자들이 놀란 표정이었습니다. 그들의 기술은 단순한 기계가 아닙니다. 신념입니다. 저는 김현수 팀장을 봤습니다. 완벽보다 신뢰를 먼저 만든다는 신념이죠. 박수가 터졌습니다. 한 러시아 기자가 손을 들었어요. 그럼 한국 기술이 러시아보다 우수하다는 겁니까?
날카로운 질문이었습니다. 저는 잠시 침묵했어요. 그리고 답했습니다. 우수하다는 표현은 맞지 않습니다. 다릅니다. 어떻게 다릅니까? 러시아는 힘으로 밀었습니다. 한국은 시스템으로 풀었죠. 그게 무슨 차이입니까? 큰 차이입니다. 힘은 한계가 있지만 시스템은 진화하니까요. 회장이 숨죽였습니다. 우린 크기를 자랑했습니다. 한국은 효율을 추구했어요. 우린 속도를 강조했습니다. 한국은 정확성을 우선했죠. 우린 과거에 머물렀습니다. 한국은 미래를 준비했어요. 제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그래서 우린 배워야 합니다. 자존심이 아니라 생존을 위해서요. 박수가 우레처럼 쏟아졌습니다. 기자회견이 끝났습니다. 저는 자리로 돌아왔어요. 몸이 떨렸습니다. 김현수 팀장이 다가왔습니다. 박사님, 감사합니다. 제가 더 감사합니다. 길을 보여주셔서요. 악수를 나눴습니다. 꽉 잡았어요. 그날 저녁 뉴스가 터졌습니다. 전 세계 언론이 보도하기 시작했어요. 한국 350조 원 규모 러시아 프로젝트 핵심 파트너로 K조선, 북극 개척의 새 역사 쓰다. 러시아 전문가의 고백 한국이 아니면 불가능했다. 헤드라인이 쏟아졌습니다. CNN이 특집 방송을 했어요. 한국의 조선 기술이 세계 표준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BBC도 다뤘습니다. 작은 나라의 큰 기적. 한국이 북극을 정복하다. 일본 NHK도 보도했죠. 한국 기술력, 러시아 극지 개발의 열쇠 되다. 세상이 한국을 주목했습니다. 저는 호텔 방에서 뉴스를 봤어요. 눈물이 났습니다. 참을 수 없었어요. 우리가 해냈습니다. 한국이 해냈습니다. 다음 날 특별 기념식이 열렸습니다. 한비초 2호기 착공식이었어요. 한국과 러시아 양국 정부 대표가 참석했습니다. 저도 단상에 올랐죠. 한국산업부 장관이 말했습니다. 오늘은 새로운 시작입니다. 한국과 러시아가 함께 미래를 열어갑니다. 박수가 터졌어요. 제 차례가 됐습니다. 마이크를 잡았죠. 손이 떨렸습니다. 저는 한때 한국을 작은 나라라고 생각했습니다. 목소리가 울렸어요. 조선소가 아니라 조립소라고 무시했죠. 청중이 숨죽였습니다. 하지만 틀렸습니다. 완전히 틀렸어요. 눈물이 흘렀습니다. 한국은 작지 않습니다. 강합니다. 조립이 아닙니다. 창조입니다. 그리고 이제 저는 압니다. 목소리가 떨렸어요. 진짜 강국은 크기로 정해지지 않는다는 걸요. 박수가 쏟아졌습니다. 진짜 강국은 신뢰로 정해집니다. 환호가 터졌습니다. 한국이 그런 나라입니다. 제 목소리가 울음으로 바뀌었어요. 그리고 저는 자랑스럽습니다. 이 나라와 함께 일할 수 있어서요. 기립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모두가 일어났어요? 한국인도 러시아인도요? 저는 단상에서 내려왔습니다. 김현수 팀장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말없이 껴안았습니다. 두 사람 모두 울고 있었죠. 그날 오후 한빛 2호기 용골이 놓였습니다. 거대한 철판이 내려졌어요. 정확하게 제자리에 안착했습니다. 환호가 울렸습니다. 저는 그 광경을 지켜봤어요. 북극의 어둠 속에서 한국의 불빛이 세상을 비췄습니다. 그 불빛이 러시아의 미래도 밝히고 있었습니다. 일주일 후 모스크바로 돌아왔습니다. 공항에 내렸을 때 놀라운 광경이 펼쳐졌어요. 환영 인파가 나와 있었습니다. 기자들, 시민들, 동료들. 브루닌 박사, 브루닌 박사. 환호가 터졌습니다. 한 젊은이가 달려왔어요. 박사님, 저도 한국에서 배우고 싶습니다. 저도요. 저도 함께 가고 싶어요. 젊은 엔지니어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저는 놀랐어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요? 한 대학생이 물었습니다. 박사님, 한국 기술 정말 대단한가요? 대단합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건 그들의 자세죠. 자세요? 네. 배우기를 멈추지 않는 자세입니다. 청년들의 눈이 빛났어요. 그날 밤 사무실로 돌아왔습니다. 책상에 앉았죠. 창밖을 봤습니다. 블라디보스토크 항구가 보였어요. 예전과 달랐습니다. 크레인들이 움직이고 있었어요. 불빛이 켜져 있었습니다. 다시 살아나고 있었습니다. 한국 덕분에요? 이메일을 확인했습니다. 전 세계에서 메시지가 쏟아지고 있었어요. 한국 기술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우리도 협력하고 싶습니다. 한국 시스템을 배우고 싶어요. 세상이 한국을 주목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미소 지었어요. 내 평생 이런 순간을 다시 볼 수 있을까요? 한국이라는 작은 나라가 세상을 바꾸는 순간을요. 그날 이후 러시아가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젊은 기술자들이 한국으로 연수를 떠났어요. 한국 시스템을 배우기 위해서였죠. 공동연구소가 세워졌습니다.
양국 엔지니어들이 함께 일했어요. 조선소가 다시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식 관리 시스템으로요. 변화는 느렸습니다. 하지만 확실했죠. 저는 그 변화를 지켜봤어요. 뿌듯했습니다. 과거엔 자존심을 지켰습니다. 이제는 미래를 배웁니다. 그게 진짜 강함이었습니다. 그날 나는 오늘 러시아인이기 전에 인간으로서 감동했습니다. 한국이 보여준 건 기술이 아니었습니다. 가능성이었어요. 함께하면 불가능도 가능하다는 걸요. 작아도 강할 수 있다는 걸요. 침묵해도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걸요. 그들의 배에는 여전히 조용했지만 세상은 그 이름을 외쳤습니다. 코리아, 한국, 대한민국. 저도 이제 그 이름을 자랑스럽게 부릅니다. 계약 체결 후 6개월이 지났습니다. 세상이 달라졌어요. 놀라운 속도로요. 한국과 러시아의 협력 소식이 퍼지자 전 세계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먼저 움직인 건 유럽이었어요. 노르웨이가 접촉해왔습니다. 우리도 북극 프로젝트가 있습니다. 한국 기술을 원합니다. 핀란드도 연락했죠. 쇠빙선이 필요합니다. 한국과 협력하고 싶습니다. 스웨덴, 덴마크, 아이슬란드, 북유럽 국가들이 줄을 섰어요. 저는 그 광경을 믿을 수 없었습니다. 한국이 단순한 파트너가 아니었어요. 표준이 되고 있었습니다. 중동도 움직였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가 대규모 LNG 운송 계약을 한국에 맡겼어요. 카타르도 UAE도 따라왔습니다. 한국 선박이 가장 신뢰할 만하다. 그들의 평가였죠. 아프리카까지 관심을 보였습니다. 우리 항만 개발에 한국 기술이 필요합니다. 세계가 한국을 찾고 있었어요. 저는 서울에 머물고 있었습니다. 자문 역할이었죠. 한국산업부 회의에 참석했어요. 전 세계에서 온 협력 요청을 검토하는 자리였습니다. 주문이 너무 많습니다. 어떻게 처리합니까? 한국 관료가 걱정스럽게 말했어요. 김현수 팀장이 답했습니다. 천천히 갑시다. 품질을 지키면서요. 하지만 기회를 놓칠 수 있습니다. 급하게 하면 신뢰를 잃습니다. 우린 신뢰로 여기까지 왔어요. 맞는 말이었습니다. 한국은 욕심내지 않았어요. 할 수 있는 만큼만 했습니다. 하지만 완벽하게요. 그게 더 큰 신뢰를 만들었습니다. 3개월 후 놀라운 뉴스가 터졌습니다. 미국이 움직인 겁니다. 백악관에서 발표가 나왔어요. 한국을 북극 개발 전략적 파트너로 지정한다. 전 세계가 놀랐습니다. 미국이 한국을 공식 인정한 겁니까? CNN이 특집을 방송했어요. 한 미국 전문가가 말했습니다. 이제는 한국을 배워야 할 때입니다. 기술의 중심은 동쪽에 있습니다. 그 말을 들으며 저는 소름이 돋았어요. 20년 전 제가 했어야 할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늦지 않았어요. 지금이라도 배우고 있으니까요. 미국의 선언 이후 변화는 가속화됐습니다. MIT에서 한국조선기술 세미나가 열렸어요. 1000명이 넘는 학생들이 몰렸습니다. 하버드 경영대학원이 한국조선소를 케이스 스터디로 다뤘죠. 효율성과 품질을 동시에 달성한 완벽한 모델. 그들의 평가였습니다. 일본도 조용히 변하고 있었어요. 일본 조선업계가 한국과 협력을 모색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린 정밀함을 가졌지만 속도가 느립니다. 한국의 시스템을 배우고 싶습니다. 자존심 강한 일본이 먼저 손을 내밀었어요. 세상이 정말 바뀌고 있었습니다. 한국을 중심으로요. 6개월째 저는 러시아로 돌아갔습니다. 블라디보스토크 조선소를 방문했어요. 놀라운 광경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멈춰있던 크레인들이 움직이고 있었어요. 3년 만에요. 용접 불꽃이 사방에서 터졌습니다. 노동자들이 일하고 있었죠. 조선소가 살아났습니다. 한 러시아 젊은이가 다가왔어요. 박사님, 저 한국에서 6개월 연수받고 왔습니다. 어땠습니까? 놀라웠어요. 그들의 시스템은 예술이었습니다. 눈이 반짝이었어요. 여기도 바꾸고 싶습니다. 한국처럼요. 할 수 있습니다. 천천히요. 네, 배우겠습니다. 그 열정이 아름다웠습니다. 조선소 곳곳을 둘러봤어요. 한국식 관리 시스템이 도입돼 있었습니다. 실시간 품질 관리, 모듈화 작업, 자동화 용접. 완벽하진 않았어요. 하지만 달라지고 있었습니다. 변화는 시작됐습니다. 회의실에서 젊은 엔지니어들을 만났습니다. 20여 명이 모여 있었어요. 모두 한국 연수를 다녀온 사람들이었죠. 박사님, 질문 있습니다. 한 청년이 손을 들었어요. 말하세요. 우리가 한국을 따라잡을 수 있을까요? 진지한 질문이었습니다. 저는 잠시 생각했어요. 그리고 답했습니다. 따라잡는 게 목표가 아닙니다. 그럼 뭡니까? 함께 가는 겁니다.
청년들이 고개를 갸우뚱했어요. 한국도 처음부터 완벽하지 않았습니다. 배우고 실패하고 다시 일어섰죠. 우리도 그럴 수 있습니까? 물론입니다. 이미 시작했으니까요. 청년들의 표정이 밝아졌습니다. 중요한 건 포기하지 않는 겁니다. 계속 배우는 거죠. 알겠습니다. 그들의 대답이 힘찼어요. 새로운 세대가 자라고 있었습니다. 자존심이 아니라 실력으로요. 저녁이 됐습니다. 블라디보스토크 항구를 걸었어요. 바다가 보였습니다. 얼음이 녹기 시작하고 있었죠. 봄이 오고 있었습니다. 저는 생각했어요. 1년 전 이 자리에 섰을 때를 기억합니다. 절망뿐이었어요. 멈춰선 조선소, 중단된 프로젝트, 사라진 미래.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크레인이 움직이고 배가 만들어지고 미래가 열리고 있습니다. 한국 덕분이에요. 그 작은 나라가 우리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다음 날 특별한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한빛 3호기 진수식 초청장이었어요. 한국에서 열린다고 했습니다. 저는 즉시 떠났습니다. 일주일 후 거제 조선소에 도착했습니다. 진수식장이 성대하게 꾸며져 있었어요. 각국 대표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유럽, 중동, 아프리카, 아시아. 전 세계에서 온 사람들이었죠. 모두 한국을 보러 왔습니다. 한빛 3호기가 눈앞에 있었어요. 거대했습니다. 아름다웠죠? 완벽했어요. 1년 전 첫 한빛호보다 더 발전했습니다. 효율이 20% 향상됐다고 했어요. 진화하고 있었습니다. 멈추지 않고요. 진수식이 시작됐습니다. 한국 대통령이 축사를 했어요. 이 배는 한국과 세계의 협력으로 만들어졌습니다. 박수가 터졌습니다.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함께입니다. 환호가 울렸어요. 샴페인 병이 선체에 부딪혔습니다. 산산조각 났죠. 한빛 3호기가 물로 미끄러져 들어갔습니다. 천천히 우아하게요. 물보라가 일었습니다. 무지개가 떴어요. 그 순간 저는 울고 있었습니다. 아름다웠습니다. 너무나요. 진수식이 끝나고 리셉션이 열렸습니다. 각국 대표들이 한국 기술자들과 대화하고 있었어요. 어떻게 이렇게 빨리 만듭니까? 비결이 뭡니까? 우리도 배우고 싶습니다. 질문이 쏟아졌습니다. 한국 기술자들이 조용히 답했어요. 비결은 없습니다. 그냥 최선을 다할 뿐이죠. 실수해도 괜찮습니다. 배우면 되니까요. 중요한 건 포기하지 않는 겁니다. 겸손했습니다. 하지만 자신감이 넘쳤어요. 저는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한국은 자랑하지 않았어요. 그냥 보여줬습니다. 말이 아니라 결과로요. 그게 더 강력했습니다. 리셉션 중간에 한 미국 기자가 저를 찾아왔어요. 브루닌 박사님, 인터뷰 가능합니까? 물론입니다. 카메라가 돌아갔습니다. 1년 전 박사님은 한국 기술을 의심했습니다. 지금은 어떻습니까? 저는 깊이 숨을 들이쉬었어요. 의심이 확신으로 바뀌었습니다.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한국을 봤기 때문입니다. 직접요. 목소리가 떨렸어요. 그들은 말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만들었죠. 자랑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증명했어요. 그리고 저는 배웠습니다. 진짜 강함이 뭔지요? 기자가 물었습니다. 진짜 강함이 뭡니까? 침묵입니다. 제 대답이었어요. 한국은 조용히 일했습니다. 떠들지 않았어요. 하지만 세상이 그들을 봤습니다. 결과를 봤죠. 그게 진짜 강함입니다. 카메라가 계속 돌아갔습니다. 마지막 질문입니다. 한국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까? 저는 잠시 침묵했어요. 눈물이 났습니다. 참을 수 없었어요. 감사합니다. 목이 메였습니다. 러시아를 포기하지 않아줘서요. 우리의 오만함을 용서해줘서요. 그리고 함께 해줘서요. 울음이 터졌습니다. 카메라 앞에서 러시아 수석 엔지니어가 울고 있었습니다. 부끄럽지 않았어요. 이건 진심이었으니까요. 인터뷰가 끝났습니다. 김현수 팀장이 다가왔어요. 말없이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박사님, 네, 우리가 해냈습니다. 네, 해냈습니다. 두 사람이 악수했습니다. 꽉 잡았어요. 동료였습니다. 이제는요. 그날 밤 호텔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창밖을 봤어요. 거제 조선소가 보였습니다. 밤에도 불이 켜져 있었어요. 24시간 가동되는 곳이었죠. 한빛 4호기가 건조되고 있을 겁니다. 그 다음도 또 그 다음도요. 멈추지 않고 있었습니다. 컴퓨터를 켰어요. 뉴스를 확인했습니다. 전 세계 언론이 오늘 진수식을 다뤘어요. 한국 글로벌 조선의 새 역사 쓰다. 작은 나라의 위대한 도전. 세계가 배운다 코리아 시스템을. 헤드라인이 쏟아졌습니다. 한 영국 언론의 제목이 눈에 띄었어요.
강국은 크기로 정해지지 않는다. 한국이 증명하다. 제가 했던 말이었습니다. 미소가 지어졌어요. 세상이 알아가고 있었습니다. 한국을요. 이메일을 열었습니다. 러시아 젊은 엔지니어들에게서 메시지가 와 있었어요. 박사님, 저희도 한국처럼 되고 싶습니다. 배우겠습니다. 열심히요.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하나하나 읽으며 눈물이 났습니다. 희망이 보였습니다. 새로운 세대가 자라고 있었어요. 편지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모스크바 본부로 보낼 최종 보고서였어요. 27년 기술자로 살았습니다. 첫 문장을 그렇게 시작했어요. 자부심으로 버텼습니다. 하지만 그게 전부가 아니었습니다. 진짜 기술자는 배우기를 멈추지 않습니다. 한국이 그걸 가르쳐 줬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계속 썼어요. 이제 러시아의 미래는 얼음 위가 아니라 한국과 함께 걷는 길 위에 있습니다. 마지막 문장을 적었습니다. 저는 퇴직합니다. 하지만 후회 없습니다. 왜냐하면 미래를 봤기 때문입니다. 그 미래엔 한국이 있었습니다. 보고서를 전송했습니다. 27년의 마침표였어요. 창밖을 다시 봤습니다. 조선소의 불빛이 여전히 밝았어요. 한국은 멈추지 않고 있었습니다. 세상을 바꾸고 있었죠. 조용히요.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세상이 한국을 배운다. 그게 내가 본 미래였다. 눈물이 흘렀어요. 하지만 행복했습니다. 3주 후 마지막 행사가 있었습니다. 울산 조선소에서 공동연구소 개소식이었어요. 한국과 러시아가 함께 운영하는 기술연구소였습니다. 저도 초청받았어요. 개소식장에 도착했을 때 수백 명이 모여 있었습니다. 한국인, 러시아인, 그리고 전 세계에서 온 연구자들이었죠. 테이프 커팅식이 진행됐습니다. 저도 참여했어요. 김현수 팀장과 함께요. 테이프가 끊어졌습니다. 박수가 터졌어요.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연구소 투어가 이어졌습니다. 최첨단 시설이 갖춰져 있었어요. 시뮬레이션 룸, 테스트 센터, 설계실, 젊은 연구자들이 일하고 있었습니다. 한국인과 러시아인이 나란히 앉아 있었어요. 국경이 없었습니다. 오직 기술만 있었죠. 투어가 끝나고 기념 강연이 있었습니다. 제가 연사였어요. 단상에 올랐습니다. 수백 명의 얼굴이 보였어요.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여러분, 목소리가 울렸어요. 저는 한때 한국을 조립국이라 불렀습니다. 청중이 조용해졌습니다. 하지만 지금 나는 그 단어를 다시 정의합니다. 심호흡했어요. 조립이란 단순한 조합이 아니라 신뢰를 맞춰가는 과정이었습니다. 그들은 기술로 그리고 진심으로 세계를 조립했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이제 나는 알고 있습니다. 강국이란 무기를 가진 나라가 아니라 얼음을 녹일 수 있는 따뜻한 손을 가진 나라입니다. 목소리가 떨렸어요. 그리고 그 손은 대한민국이었습니다. 기립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모두가 일어났어요. 환호가 울렸습니다. 저는 단상에서 내려왔습니다. 김현수 팀장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박사님, 고맙습니다. 제가 더 고맙습니다. 길을 보여줘서요. 마지막 악수를 나눴습니다. 그날 저녁 공항으로 향했습니다. 러시아로 돌아갈 시간이었어요. 탑승구로 걸어가며 뒤를 돌아봤습니다. 한국이 보였어요. 작지만 강한, 조용하지만 완벽한 그 나라가요. 미소가 지어졌습니다. 이제 세상이 압니다. 진짜 강국이 무엇인지요.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창밖으로 한국이 멀어졌어요. 하지만 가슴속엔 영원히 남을 겁니다. 한국이라는 이름이요. 그리고 그들이 가르쳐준 진실이요. 기술은 침묵 속에서 완성된다는 것, 신뢰는 말이 아닌 결과로 쌓인다는 것, 그리고 진짜 강국은 함께 가는 법을 아는 나라라는 것을요. 비행기가 이륙했습니다. 저는 눈을 감았어요. 행복했습니다. 27년의 여정이 이렇게 끝나다니요. 아니, 끝이 아니었습니다. 새로운 시작이었어요. 한국과 함께하는 미래의 시작이요. 지금까지 감동테라스 저는 소희였습니다. 오늘도 우리 구독자님들의 가정에 따뜻한 행복이 가득하시길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긴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내일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